안녕하세요. 신종 유학 정보 아니 유학 정보 좋아요 TV의 진행을 맡은 엉클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유학 달인 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정말 귀한 정보 주셨습니다. 바로 홈스쿨링에 대한 내용이었죠. 홈스쿨링, 상황에 맞는 학생이라면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미국 명문 사립고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학비로 미국 고등교과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상당히 핫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정보를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주제를 세 가지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네. 대입 과정에 대한 이해, 이해, 그리고 원서의 종류, 종류, 그리고 대입 원서를 준비하는 최적 기간. 기간. 네. 자,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대입 준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9학년, 12학년 뭐 이런 언어들을 썼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국도 뭐 그 지역에 따라서 학년을 구분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네. 초, 중, 고 이렇게 네. 아우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매사추세츠의 뉴튼 지역 같은 경우는 네.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네. 초등학교, 그리고 6학년, 7학년, 8학년이 미들스쿨, 중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네. 과정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 그렇게 나눠지고요. 네. 브룩라인 같은 경우는 네. 그게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 네. 7, 8, 네. 9, 10, 11, 11을 쭉 중고등학교. 같이 붙어서 네.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1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네요. 네네. 네. 고등학교가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대입 준비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면 SAT, 뭐 에세이, AP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AT를 준비하거나 네. 또는 학생의 취향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ACT를 준비하거나 네. 그런 시험들은 1년에 뭐 4차례에서 뭐 5차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네. 시험들인데요. 그런 네. 시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 같은 거죠. 수능이요. 네. 그리고 또 AP 지난번에 설명 주셨는데 간결하게만 설명을 다시 한번 네, 주시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학교의 입문 과정을 네. 미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예.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을 봐서 네. 그 시험을 패스를 하면 예. 대학 과정에서 네. 그 학점을 미리 따게 되는 거죠. 전편을 보시면 이해가 예.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에세이 있잖아요. 에세이 설명 좀. 그건 원서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원서가 크게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네. 원서에서 요구하는 그 대학 네. 입시 에세이가 있어요. 예. 그럼 에세이라고 네.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작가가 뭐 에세이집을 냈네 이런 에세이가 당연히 아니고 그 에세이는 아마 제가 생각해 미국 장르로 하면 나레이티브가 될 것 예. 같아요. 예, 퍼스널 예. 나레이티브 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예. 수필 같은 이제 예.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건데 대입 에세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읽는 독자라고 하죠. 예. 네, 읽는 아련스가 이제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죠. 이 학생이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구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다양한 학생들 같이 지나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고 다른 네. 학생들도 도움이 되겠구나. 들어보니까 약간 자기소개서 같은 뭐 네, 그런-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예요. 그런 에세이가 크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대학마다 또 원하는 에세이들이 네. 보조 에세이들이 보통 부수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와요. 예. 아이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몇 개의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에세이 수가 10개 하면 뭐 20, 30개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또 필요한 어떤 내용들 주실 거 있습니까? 대학 원서를 준비할 때 네. 어떤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10배, 100배 네. 중요한 교과외 활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레주메, 네. 경력이라든지 그 학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대학 입시 원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입에 필요한 원서의 서류 같은 다큐멘트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본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죠. 아까 듣고 보니까 어떤 원서의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도 원서의 종류가 좀 다양한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네.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입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커먼 어플리케이션. 가장 많이 쓰는 예.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인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대학 입시
원서. 네네, 그런 네, 거죠.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 네. 조금 많이 부상되고 있는 원서의 네. 종류가 예. 코올리전 앱이라고 콜리전 앱. 경제적으로 부모님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들은 네. 그 학생들에게 미리 기회를 주자. 네. 보통 커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2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네. 시니어로 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하면 3학년. 예. 그 여름 8월에 그 원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오픈이 돼요. 예. 그래 준비한 시간이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네. 모두 끝내야 되는 상당히 짧게 준비를 하는 짧죠. 그런데 코올리전 앱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9학년. 예. 정확하게 말하면 중3인데 예. 그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네. 3년 반 정도 아이들에게 락커를 줘요. 락커. 네. 락커 아시죠? 예, 락커룸이라고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락커룸. 네네네. 이 락커룸이라는 게 물리적 개념의 락커룸인가요? 아니면 피지컬한 건 아니고 예. 버추얼하게. 아,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그렇죠. 다 것들을- 온라인이죠. 아. 그 락커룸을 열어놓고 거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네. 나는 이런 분야에 이런 공부하고 싶은데 좀 피드백도 주시고 네. 좀 코멘트도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그분들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어. 이제 그런 장을 의미로. 열어주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스페이스가 공짜로 제공이 된다. 제공이 된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필하는 것 같고 또 하나 강점이라고 하면 예. 에세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 물론 에세이 학생들이 쓰죠. 네. 그런데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예. 그 학생 뒤에는 또 여러분들의 능력자들이 또 계시죠. 2, 3개월 안에 그만 에세이를 써낸다는 것도 예. 그렇고 코올리전 앱에서는 대학 에세이를 포트폴리오로 네. 대체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라 하면 본인이 어떤 교과의 활동, 그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예. 자기 창작물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에세이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아, 네. 종류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네. 그리고 유시카고 같은 아니면 뉴카레럴에서 네.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대학들에서 원한 또 그런 원서들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섞어서 커먼과 우리 학교에 네. 독특한 원서를 원하게 네. 받겠다 해서 그걸 하이브리드형. 하이브리드, 예.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있지만 예. 그걸 확 줄여 보자면 예. 2가지로. 두 가지로. 커먼과 압축해서. 코올리전의 콜리전. 경쟁. 지금까지 이제 주신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크게 2가지만 좀 기억을 해보자면 커먼 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지원 원서고요. 두 번째 컬리전 어플리케이션은 현대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보완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박사님 통해서 그 대입 원서 종류도 좀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들을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 오늘의 3번째 주제인데요. 최적의 미국 대입 준비 기간에 대해서 조 박사님의 컨설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향이 바뀌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를 뛴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너를 아, 뛴다고. 예. 해마다 모르는 거잖아요. 예, 예. 해마다 새롭고 해마다 그렇죠. 다르고 항상 예. 새롭잖아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도 크게 그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스탠포드에서 올해는 이런 학생을 많이 뽑았는데 네. 다음에 가보니까 누구 떨어지는 예. 그리고 희한하게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예. 막 많이 이렇게 보이고 아. 다 정책의 그 변화거든요. 영향을 좀 네, 받고. 이런 정책들을 좀 보시는 그런 눈도 되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경쟁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금수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커먼 앱을 가지고 3개월을 준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상. 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학생들이 12학년 시니어 때 대학 수업을 듣잖아요. 공부 좀 한 애들은 다 AP를 들을 거 듣고, 아니에요. 예. 약간 실수한 애들은 SAT 시험을 또 보통 10월, 준비를 해야 11월까지 되고. 보게 되거든요. 예. 레귤러 디시전의 일반 원서 그 데드라인이 보통 12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정시 모집. 네, 정시 모집.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모든 기록은 이미 예, 전부 다 이미 만들어져 전부터 있다. 만든. 심지어는 대학 에세이를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2년 전. 최소 2년 전부터는 정말 억대, 뭐 작게는 1000대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는 유학생들이라면 코올리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셔서 네. 그곳에다가 차곡차곡 준비해 놓는 거죠. 한마디로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적의 시간표는 8학년부터 8학년. 대학을 이제 네. 선정을 하고 그 대학에 맞게 자기를 테일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예. 그곳에. 예. 그리고 액티비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는 의대 갈 건데 바이올린 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하루에 바이올린을 뭐 2-3시간씩 연습한다. 예.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지역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뭐 토요일, 뭐 일요일은 다 거기에서 뭐 한 하루에 뭐 4시간 준비하고 뭐 대회도 나가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좋다라고는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예. 병원에 가서 예. 바닥을 닦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아, 예.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런 준비가 8학년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음악을 잘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점수를 받는 요소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모두 다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가 갈 전공들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과의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조 박사님의 컨설팅입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다 대학들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추적도 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뭐 PD가 되고 싶대. 네. 방송 PD, 저널리즘 아, 예를 예, 좀 전공하겠대. 그런데 그 학생이 막 작품 하나 갖고 유튜브 하나 없어. 예. 찍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이미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그 주제 세 가지 주제 저희가 잘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네. 내용을 나눠보고 하는데요. 네. 유학생들과 유학생들 부모님 사이에서 네. 뭐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대표적인 예로 예. 전 인격적인 교육 우리 아이에게 예. 정말 좋고 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예.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귀한 유학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see you next time. 레이러 아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